스포츠 뉴스입니다. 15년 전 오늘 김연아 선수의 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가장 높은 곳에 섰던 날이죠. 15년이 흐른 지금 김연아 선수가 저희 JTBC와 만나서 그때 그 순간을 돌아봤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김연아가 15년 전의 김연아를 찬찬히 바라봅니다. 어렸다. 그땐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좀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그만큼 너무 아닌 척했지만 간절했고 시간을 되돌려 어느 시간, 어느 곳으로 가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쉽고 후회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려니 생각했지만 답은 의외였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 과정들을 사실 세세하게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고 좀 더 다시 돌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을 더 즐기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 어떨까라는. 떨릴 때 정작 떨지 않아 보여서 강심장이라 불렸지만 이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좀 자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까지가 경기 일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떨고 있었죠. 남자 선수들만큼 높고 멀리 뛰던 점프. 김연아는 피겨 선수로서 성취 과정 역시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100점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그 이상을 할 수도 없었고 피겨의 새로운 은유와 해석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숱한 찬사도 쌓였지만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빙상 얼음 위에서 귤만 까먹어도 좋다고 뭐 실패를 하든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제가 스케이팅하는 얼음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 같아서 마지막엔 지금까지도 꾸준히 김연아의 올림픽을 추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보시고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JTBC 오선민입니다. 이런 처음 스케이트를 탔던 연아한테 한 가지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귀띔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언니랑 같이 재미로 탔었는데 그때 스케이트장에 발을 들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잖아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가족끼리도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대회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그런 마인드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해버린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그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제가 약간 갑툭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다들 뭐 당황했다는 저는 또 말을 전에 듣긴 했었거든요. 심판 선생님들한테. 그분들도 거기서 보신 거죠. 쟤 뭐냐. 네.
스포츠라는 게 1등만 기억하고 1등이 주인공인 대회다 보니까 1등에만 좀 뭔가 집착을 했는데 시상대에 계속 올라왔다는 것도 꾸준히 실력을 잘 유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랑스러운 기록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레전드라는 말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긴장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하 빼고 다 5천만이 쫄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강철 멘탈이다, 뭐 강심장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성적을 내고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도 따랐고 했겠지만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평생 꿀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꿈을 꾸면서 움찔하는 그런 순간이 저한테는 스케이팅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가다가 이제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지거나 약간 그런 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런 두려움들이 은중에 이제 체내화해서 돼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프 하나가 아니라 모든 다방면으로 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어제 했던 훈련이 오늘은 까마득하게 그냥 백지 상태로 안 되기도 하고 제 모습이지만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런 감정이 저도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점프 스타일들이 있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없으면 점프가 안 되는 타입이어서 근데 그게 운 좋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또 요소 중에 하나여서 그런 면에서 조금 타고나지 않았나. 특히 점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도 완성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 그래도 점프가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막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아니었다고 사실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니다. 억울해서 울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난 진짜 아닌데 사실 이미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 이상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드디어 끝났다라는 어떤 그것도 비슷하면서 좀 다른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 감정들이 한 방에 터진 그런 눈물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0점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그 이상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고 또 선수로서 일단 단순 성적으로 봤을 때도 베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섯 글자로 한다면 애증의 관계? 애증의 피겨?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또 이만큼 날 기쁘게 할 것도 없었다는 느낌? 네.
은퇴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지금의 이런 운동을 하지 않는 일상이 낯설진 않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너무 행복인 것 같고 스케이팅을 제가 한 게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스케이팅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제 할 일 열심히 했더니 그런 자극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